안녕하세요. 야담과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대정현의 거친 바닷가. 초라한 움막 안에서 홀로 검은 꼴을 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된 지 3년째. 그는 매일 밤 달을 보며 한 여인을 그리워했죠. 도령,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청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장을 한 젊은 의원이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옥비녀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떠나기 전 사랑하는 여인에게 맡겼던 그 옥비녀. 청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남장한 얼굴 너머로 익숙한 눈빛이 보였죠. 연아, 아가씨? 천리기를 남장을 하고 찾아온 여인. 역적의 자식과 사랑에 빠진 양반가의 딸.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양반가의 규수가 남장을 하고 천리 먼 제주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안도 의주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압록강변에는 벌써부터 인파가 북적거렸죠. 청나라 사신 행차가 도착한다는 소식에 온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김진택의 급한 목소리가 안채에 울렸습니다. 20살의 김연아는 거울 앞에서 댕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버지의 부름에 황급히 일어섰어요. 예, 아버님. 오늘 사신 영접에 내가 꼭 따라와야 한다. 통역에 실수가 있어서 난되니 내 중국어 실력이 필요하구나. 연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연아는 어릴 적부터 한문과 중국어, 심지어 몽골어까지 익혔죠.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사신 행렬이 성문을 통과할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한 무리의 악사들이 길 옆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검은고 소리가 연화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었지만 그 자태는 범상치 않았어요. 긴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타며 만들어내는 선율은 마치 달빛이 물결 위에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신 행렬의 말 한 필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어요. 곁에 있던 연하가 위태로운 순간 검은고를 든 청년이 몸을 날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청년은 연하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는 자신이 말발굽에 치일 뻔했죠. 간신히 몸을 피한 청년과 연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예. 덕분에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청년의 맑은 눈동자가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거든요. 이청훈이라고 합니다. 떠돌이 악사죠. 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진택이 달려왔습니다. 역관의 관복을 본 청우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신분의 벽은 그렇게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신 영접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그날의 일을 떠올렸죠. 검은고 소리가 청운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달이 참 밝네요. 몸종 춘향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문득 일어나 붓을 들었어요. 춘향아, 오늘 밤 나와 함께 산책을 나가지 않을래? 춘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만 한 아가씨가 한밤중에 산책이라니요. 하지만 연하의 간절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죠. 의주관아 뒤편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영정이라 불리는 그곳은 달빛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워 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연하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귀에 익은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에 누가? 연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자의 오른이 그가 있었습니다. 이청훈이 달빛 아래서 홀로 검은고를 타고 있었죠. 아가씨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청훈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놀라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떻게? 제가 올 줄 아셨나요? 매일 밤 이곳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소리가 당신께 닿을 거라 믿었죠. 연하는 망설이다가 정자에 앉았습니다. 청운이 다시 검은 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선율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았죠. 무슨 곡인가요? 제가 만든 곡입니다. 월화연인이라고. 달 아래서 만난 연인이란 뜻이죠.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청운은 검은 고를 내려놓고 연하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가씨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연화. 김연화라고 해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연하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청운이 품에서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200의 시집입니다. 아가씨도 시를 아시나요? 조금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시를 읊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하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학식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었죠. 청운은 연하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니시군요. 당신도 보통 악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달이 서산으로 기울 무렵 연하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오실 건가요? 청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월영정에서 만나 시를 읊고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눴죠. 연하는 청운에게서 검은고를 배우기 시작했고 청운은 연하에게서 더 깊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직접 지은 시를 청운에게 들려줬어요. 달빛 아래 핀 연꽃처럼 이 사랑도 밤에만 피어나는구나. 청운은 그 시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노래가 된 거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춘향이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아가씨, 요즘 관아에서 수상한 자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청운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월영정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청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깊은 근심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연화 아가씨,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하는 불안한 마음에 청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가 부담이 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가씨께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청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실 떠돌이 악사가 아닙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운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제 본명은 이청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반역죄로 처형당한 이참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못의 개구리 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웠죠. 연하는 놀랐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저희 집안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죠. 청운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의금부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저와 누이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유모의 도움으로 도망쳤지만 누이는 도망 중에 병을 얻어 청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연하는 청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배우셨군요.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 맞습니다. 한때는 과거를 준비하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음악으로 끼니를 잇는 천한 신세가 되었죠. 아가씨 같은 분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적의 자식은 영원히 역적이죠. 제가 누군지 알면 아가씨도 위험해집니다. 청운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그의 소매를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가씨, 저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연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죠. 몽골어로 쓰인 의서였습니다.
저는 아버님 몰래 의술을 공부했어요. 여자가 의술을 배운다는 건 집안의 수치라고 하시겠지만요. 청운이 놀란 눈으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몽골 상인에게서 구한 거예요. 여자도 의원이 될 수 있다고 쓰여 있죠. 제가 어머님을 여의고 나서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병으로 잃고 싶지 않아서 시작했어요. 아가씨도 어머님을 네, 제가 10살 때였어요. 그때 의원이 있었다면, 아니, 제가 의술을 알았다면 어머님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나눈 후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참 닮았네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연하의 말에 청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만난 후로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청운은 연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누명을 벗고 다시 양반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아가씨께 청혼하고 싶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날이 올까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살겠습니다. 청운은 검은 고를 들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다른 곡이었죠. 희망이 담긴 밝은 선율이었습니다. 연하는 청운의 과거를 듣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이 더없이 고귀해 보였습니다. 청운 도령. 연하가 처음으로 그를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청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네요. 당신은 제게 영원히 도령입니다. 지금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단단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 가져온 소식은 불길했죠. 아가씨, 큰일 났어요. 대감께서 한양의 정승댁 도령과 혼담을 진행 중이래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시작된 것이었죠. 김진택은 딸의 혼사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정승 박문수의 차남과의 혼담이었죠. 역관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혼처였습니다. 연하야, 이번 혼사는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서재에 불려간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정승댁 차남 도령은 문장이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다더구나. 내 나이 20이면 이미 늦은 편인데 아버님, 저는 아직 아직 무엇이란 말이냐? 여자 나이 20이면 노처녀 소리 듣기 일보 직전이다. 김진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김진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연하는 의술 지식을 활용해 증상을 만들어냈죠. 갑자기 비틀거리며 기둥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연하야, 춘향아, 의원을 불러라. 며칠 뒤 의주의 명의가 왕진을 왔습니다. 연하는 미리 준비한 약초로 맥을 약하게 만들었죠.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심화가 올라 몸이 허약해진 것 같습니다. 혼사를 서두르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진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 몇 달은 조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에까지 미친 듯하니 그날 밤 연하는 몰래 월영정으로 향했습니다. 청운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들었습니다. 혼담이 오간다고. 걱정 마세요. 병을 핑계로 시간을 벌었어요. 하지만 청운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연하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청운은 자책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력하기만 하니 청운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저는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한양이라니요? 의금부에 가서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위험하겠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연하가 청운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 수는 없어요.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결국 청운은 떠나기로 했고 연하는 그를 말릴 수 없었죠.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월영정에서 만났습니다. 청운은 연하에게 작은 옥비녀를 건넸어요. 이것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간직해 주세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꼭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가씨를 정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운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월영정에 나가 그의 무사귀환을 빌었죠. 한편 김진택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춘향을 불러 추궁했어요. 춘향아, 아가씨가 밤에 나간 적이 있느냐? 아니, 아닙니다, 대감. 춘향은 떨며 부인했지만 김진택은 하인을 시켜 연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승 댁에서는 혼담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연하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잠시 미루기로 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감,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역적의 자식이 스스로 의금부에 나타났다는데 이참판가의 아들이라고 하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운이 정말로 자수한 것이었죠. 한양의 의금부 앞은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15년 만에 스스로 나타났다는 소문에 온 도성이 떠들썩했죠. 청운은 의금부 당상 앞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어요. 내가 정말 역적 이참판의 아들이란 말이냐? 의금부 도사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청운은 고개를 들어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입니다. 닥치지 못할까? 역적의 자식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1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진짜 역적은 따로 있습니다. 청운의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곤장 30대를 맞고 옥에 갇혔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도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무렵 조정의 젊은 관리 중 한 명이 청운의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지 박인수였죠. 그는 15년 전 사건의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 뭔가 이상하군. 박인수는 비밀리에 당시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참판을 모함한 자들의 증언에 모순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청운은 제주도로 종신 유배형을 받았어요. 다만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사형은 면했죠. 유배 떠나는 날 청운은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마차에 실렸습니다. 그의 등에는 곤장을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한편 의주에서는 연하가 청운의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춘향이 몰래 전해준 소식이었죠. 아가씨, 그 도령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대요. 제주도라니.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가장 먼 곳,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유배지였거든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춘향의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연하는 결심을 굳혔어요. 어떻게든 청운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택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몰래 나가려다 발각되었죠. 내가 밤마다 어디를 다녔더냐? 아버님, 역적의 자식과 만났다는 소문이 바다하구나. 김진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 불효녀가 김진택의 손이 올라갔지만 연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의주에서 제주까지는 10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연하는 남장을 하고 연운이라는 가명을 써가며 남쪽으로 향했죠. 의원 행세를 하니 오히려 길이 수월했습니다. 젊은 의원 양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한 주막에서 만난 행상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제주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희귀한 약초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그 험한 백길을 가시려고 혼자서는 위험하실 텐데. 연하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한양을 거쳐 충청도를 지나며 연하는 길에서 만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독학한 의술이 빛을 발했죠. 특히 여인들의 병을 잘 봐주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연훈 의원님은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한 안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죠. 자신이 여자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라도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주로 유배 가는 죄수가 있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다더군. 무슨 일이었어? 배에서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청운이 더 서둘러야 했어요. 마침내 제주로 가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이틀을 항해한 끝에 제주 땅을 밟았죠. 유배인들은 대정연에 있어. 뱃사공이 일러준 대로 대정연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현무암으로 쌓은 돌담, 바람에 구부러진 나무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대정연 관하에 도착한 연하는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인데 이곳에서 병자를 돌보고 싶습니다. 마침 잘 오셨구려. 요즘 열병이 도는데 의원이 부족했어.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연하는 관아 근처의 작은 약방을 열 수 있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청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유배인에 대해서는 입이 무거웠어요. 혹시 육지에서 온 유배인 중에 검은고를 타는 이가 있습니까? 약방을 찾은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아, 그 젊은 양반 말이오. 대정연 서쪽 해변가 움막에 살고 있어. 가끔 검은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다. 청운이 살아있었어요. 그날 밤 달이 뜬 후에 서쪽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멀리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죠.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월하연인 두 사람만의 노래. 연하는 숨을 고르고 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초라한 움막 안에서 청운이 홀로 검은고를 타고 있었어요. 많이 아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품위는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오? 청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장한 연하를 알아보지 못했죠. 저 육지에서 온 의원입니다. 검은고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의원이라. 반갑구려. 청운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연하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시오? 청운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청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를 받아들었죠. 그제야 남장 너머로 익숙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연아. 아가씨? 네, 접니다. 도령을 찾아왔어요. 청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도령이 계신 곳이라면 천리든 만리든 갈 수 있어요. 재회의 기쁨도 잠시 청운은 연하를 밀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유배인과 함께 있다가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죠. 저는 이제 의원 연훈입니다. 이곳에서 병자를 치료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도령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청운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안하오. 아가씨를 이런 고생길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고생도 행복입니다. 두 사람은 제주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낮에는 의원으로 밤에는 청운을 돌보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죠. 연하가 대정연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훈 의원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특히 난산으로 고생하는 여인들을 잘 돌봐주니
찾는 이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무사히 아이를 낳았어요. 한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달걀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연하는 정중히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청운과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유배인을 돕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주로 밤에 몰래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약과 음식을 전했죠. 오늘은 기운이 좀 나아 보이네요. 연훈 의원이 주는 약 덕분이요. 청운은 연하를 여전히 연훈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정연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목사의 어린 딸이 열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모든 의원들이 포기했다는데 약방을 찾은 안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심했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는 처음엔 젊은 의원을 의심스럽게 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허락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연하는 놀랐어요. 아이는 겨우 7살인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건 장독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연하는 즉시 침을 놓고 특별한 약을 조제했습니다. 몽골 의서에서 배운 방법이었죠.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눈을 뜬 것이었어요. 아버지, 아가. 우리 아가가 살아났구나. 목사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돌아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일로 연하는 제주도 전체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목사는 연하를 관이로 임명하려 했지만 연하는 정중히 거절했죠. 한편 청운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배인 신분이지만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또한 틈틈이 15년 전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찾고 있었죠. 어느 날 청운은 연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에 유배원 전직 관리 중에 15년 전 사건을 아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을지도. 다음 날 청운은 늙은 전직 이방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의금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이 대검의 사건. 참으로 의문투성이었소. 무슨 말씀이신지.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 일치했어요. 마치 짜고 친 것처럼. 그리고 사건 직후 그들이 모두 벼슬을 얻었죠. 청운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연하와 청운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주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연하는 제주의 토착 약초를 연구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고 청운은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의 선행은 제주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죠. 그러던 중 육지에서 중요한 소식이 왔습니다. 늙은 임금이 승하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다는 것이었어요. 새 임금께서는 억울한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신다고 하던데. 혹시 대사면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려. 제주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하와 청운도 희망을 품었어요. 마침내 3년째 되던 해봄,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새 임금 전하께서 즉위 기념으로 대사면을 내리셨다. 온 섬이 떠들썩했습니다. 유배인들은 모두 마당에 모였죠. 그러나 단 영모제는 제외한다. 청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연하도 절망했어요. 역시 희망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때 목사가 나섰습니다. 잠깐, 이청훈이라는 자가 있느냐? 예, 소인이 이청훈입니다. 청운이 나서자 목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하교하셨다. 한양의 승지 박인수가 1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너의 아버지 이참파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이 밝혀졌다. 청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너는 이곳에서 3년간 모범적으로 살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선행을 베풀었다. 연훈 의원과 함께 제주 백성들을 도운 공이 크다.
목사가 잠시 멈추고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이에 전하께서는 이청훈의 집안을 복권시키고 너를 사면하노라 하셨다. 청혼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연하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목사는 연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훈 의원, 아니 연하 아가씨. 내 이미 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그대가 내 딸을 살렸고 백성들을 구했소. 이제는 떳떳하게 사시오. 3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청혼은 즉시 어전에 불려갔습니다. 젊은 임금은 온화한 얼굴로 청혼을 맞았죠. 그대가 이청훈인가? 성은을 입어 황공하옵니다. 승지 박인수의 보고를 들었다. 15년 전 그대 부친을 모함한 자들이 이미 죄를 자백했다더구나. 임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 집안은 무죄다.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청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또한 제주에서의 선행을 높이사 그대에게 종육품 벼슬을 내리노라. 그날 청혼은 정식으로 양반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연하는 아버지 김진택과 재회했어요. 3년 만의 만남이었죠. 김진택은 딸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하야,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아버님, 죄송합니다. 연하가 무릎을 꿇자 김진택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을 몰라준 이 아비가. 김진택은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제주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청혼이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까지. 이제는 내 뜻대로 하거라. 축복하마. 마침내 청혼이 김진택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떳떳한 관리의 모습으로. 어르신, 소생 이청훈입니다. 연하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택은 청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떳떳하니 기쁘게 허락하마. 혼례는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특별히 혼례 선물을 보냈죠. 제주에서 도운 백성들도 축하 사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었네요. 첫날 밤 연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청혼은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그 후 청혼은 정의로운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고, 연하는 최초의 여의원이 되어 궁중 여인들을 돌봤습니다. 비록 정식 관직은 아니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월영정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면 두 사람은 그곳에서 첫 만남을 추억했어요. 달빛 아래 핀 연꽃은 결국 피어났구나. 청혼이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햇빛 아래서도 피어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과 시련을 넘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